그래서 122쪽 보시면 맨 밑에서 동그라미 1번 양도가액 나옵니다. 그 양도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제96조 1항 보시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자,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실가가 된다는 거죠. 실가니까 실가가 원칙입니다. 실가가 원칙. 실가에 대한 이유로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양도 시점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총 수익 금액, 돈 들어온 금액이죠. 이렇게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이 돈 들어온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들 자기가 받은 금액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러면서 전두환이처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대비해서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이 실지 거래가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추계 결정합니다. 추계 결정 순서는 이렇게라도 알아뒀죠. 매, 감, 환, 기 그랬었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환상가액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하여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양도가액과 연결시켜 볼 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최근래가예요. 최근래가니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환상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일 감기니까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가입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매, 감, 환, 기 이런 내용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알았으면 123쪽에서 박스 안에 있는 세 번째 점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점에 대한 이유로서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할 수 없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점, 네 번째 점에서 신축한 건물을 5년 내에 양도하다 이랬을 때에 환상가액을 취득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상가란 말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죠. 그런데 여기는 5년 내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니까 최근래 거죠. 최근래 거에 대한 내용을 예전 걸로서 적용시키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취득가에 대한 이유로서 환상가로 적용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세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이 세금액이 낮게 나오니까 여기서 세무서장이 정할 때에 이 사람이 과소 신고했으니까 산출세액에다가 매매해야죠.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하고 결정 세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환상가액의 5%를 더해가지고 세액이 나오면 그 세금을 가지고 들켰습니다라고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이제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숫자 5년 내 기억하세요. 5년 내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환상가액의 5%를 더합니다. 환상가액의 5%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환상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산출세액의 5% 더한 건 아니죠. 그랬어요. 환상가의 5%예요. 또 과세 표준의 5%는 아니죠. 환상가액의 5%입니다. 그 내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박스 안에서 1번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여기까지 보니까 저가로 양도했음으로써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죠. 양도가액이 낮은 금액이고, 양도가액이 낮은 금액이었으면 세금액도 낮게 나옵니다. 이름으로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져요. 세금 회피가 이루어지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는 돈 들어온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숫자,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그렇지 않으면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 요 두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시가로 가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다행스럽게도 요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또 출제자가 요 숫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그럼 이 숫자 외울 필요 없겠죠. 이제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해요. 자, 양도가액은 돈 들어온 금액, 또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매, 감, 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였다면 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가죠. 필요 경비는 124쪽에 나와져요. 124쪽에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과 양도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필요 경비예요.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다로 알면서 이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은 증빙 서류를, 영수증을 갖춰줘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먼저 취득가액을 먼저 봅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이랬었어요.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겠죠. 그럼 요 10원이 곧 뭘까요? 취득가가 됩니다.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의 10원은 사가지고 온 금액이에요. 요 내용 그대로 법전에서 만들어져요. 취득가는 사가지고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온 비용을 더한다, 이게 취득가다, 이렇게 되는데, 법전에서는 온 비용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칭하는 것은 부대 비용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에 대한 내용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데, 부대 비용 뜻만 알고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당연히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온 비용이 부대 비용이죠. 와야 사용 가능하겠죠. 그럼 결국적으로서 부대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 부대 비용의 뜻이에요. 이 내용 알고서 이제 한번 거기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법무사 수수료 어떨까요? 법무사의 수수료 금액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겠죠. 포함이 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취득세 포함이 됩니다. 물론 등록료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재산세하고 연관 지어보죠. 재산세는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그럼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징수하는 거니까 사용 가능 이후의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아요. 보유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또 상속세까지 공제하면 이중공제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등도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로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로서 비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아요. 취득에 관한 쟁송자산에 대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 비용이 들어가줘야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들어가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음으로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D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라는 것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 거래일 때에 거래가액을 확정 지을 때는 현금가에다가 이자 금액을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 지어요. 우리는 확정된 가액으로서 할부 거래일 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취득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할부 거래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은 법적 내용 그대로 주어져요. 법적 내용 그대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렇게 주어져요.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만 나왔으면 하나만 조심하시고 이자 금액은 포함한다 하시면 돼요.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하나 조심하실 것이 그 밑에 적어져 있는 지급 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예요. 지연 이자는 자기 잘못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에 지연 이자란 말이 없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만 나왔으면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주의사항으로 쓰는 거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취득가든 양도가든 시가입니다. 그럼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 어떨까요? 제외시켜줘야 시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외란 말은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면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외란 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을 때 뒤에가 시가 초과액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F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끊어지는 문장으로서 4번 출제, 완결된 문장으로서 한 번 출제로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끊어볼 줄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F에 대한 내용의 문장을 끊어볼게요. 끊어볼 때 취득에 관한 쟁송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으로 끝났어요. 끝났다면 그때는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로 되겠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각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어요.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내용을 볼 때 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에 대한 내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고 타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면 이중공제죠.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서요. 불포함하세요. 불포함으로 하시고요. 이제 연결해서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끝났다면 포함이 된다 하세요.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대한 내용이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 비용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전체 중에 일부가 여기에요. 이 일부적 내용이 타 소득 필요 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으면요. 여기에서 어떨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돼야죠. 자, 타소득에 필요경비 넣어주고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면 두 번 공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불포함.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기죠. 여기에 대한 어떨까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 금액으로 끝났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끄는 내용으로서 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참 쉬워요. 그래서 필요경비의 산입으로 끝났는가 제외 금액으로 끝났는가를 보고 필요경비의 산입으로 끝났다면 필요경비 불포함, 제외 금액으로 끝났다면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G에서 1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추계결정 순서로서 매, 감, 환, 기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26쪽에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뜻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럽니다. 그럼 이 지출로 인해서 양도가액이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계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계량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하시면 됩니다. 또 이용편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 하시면 될 것이고 용도 변경 나와도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되는 지출이에요. 원상 회복이니까 예전과 같다는 얘기죠. 예전과 같음으로써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음으로써 원상 회복되는 지출인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빙이 있어요. 여기서 증빙 여기 있죠. 이거 누가 있냐면 이거 제가 있어요. 이거 또 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또 했어요 이렇게. 또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태호가 했다라고 원장한테 고자질해요. 그럼 그럴까 봐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내려가서 페인트 사가지고 칠했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됩니까? 예전과 똑같잖아요.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예전에 10의 2 전에서 문제로서 나올 때는 수익적 지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석줄, 넉 줄로 지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빨리 단어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문장에서 원상 회복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수익적 지출하시면 돼요. 그냥 또 다시 여기에서 능률 유지 나왔어요. 어때요? 능률 유지 뭘까요? 또 하잖아요. 옛날과 같잖아요. 수익적 지출로 갑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나온다 할지 능률 유지 나왔으면 그 내용의 문장은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본적 지출의 애시 나옵니다. 거기서 1번 보세요. 1번에서 끝 보니까 필요경비 산 이후로 끝났습니까? 제외 금액으로 끝났습니까? 제외 금액 끝났죠. 그랬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2번에 대한 내용은 증액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2번 내용이에요. 보상금 증액 소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끝나는 문장은 보니까 제외 금요로 끝났죠. 그랬으니까 필요경비 산입되는데 보상금 증액에 관련된 소송이니까 증액 보상금 한도로 포함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증액 보상금 한도로 포함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4번과 5번에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되니까 자본적 지출로서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6번에서 첫 번째 점 보니까 이용 펜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이용 펜이 나왔죠. 이용 펜이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으나 여기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환지 청산금 아니면 수익자 부담금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하시면 돼요. 자, 볼 때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에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만큼 받았다고 했으면 이게 바로 뭘까요? 증환지. 증환지로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는 게 뭐였습니까? 환지 청산금. 그럼 이 환지 청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요 토지의 가치가 어때요?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자는 여기에서 환지 청산금 이 단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에서 지문이 길었다 하더라도 환지 청산금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 이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현재 땡공사랄지 하천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서는 도로에서 나왔어요. 도로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한 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서는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아주 못 삶으로써 우리나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4차선으로서 도시 개발돼요. 그럼 4차선 도시 개발되면 1차선만큼 수용되겠죠. 이때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요. 수용에 대한 보상금 안 줄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더라도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줬어요. 이렇게 해서 보상은 조금 받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스팔트를 깝니다. 이 아스팔트 깔 때는 국가가 까겠죠. 깔 때 이 아스팔트 까는 비용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요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적 내용을 부담케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수익자 부담금이에요. 수익자 부담금. 그럼 이 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요 토지 가치 어때요? 올라가겠죠. 예쁘게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그렇으니까 여기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뭐였냐? 수익자 부담금. 당연히 수익자 부담금 나왔으면 가치 어때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시 소유된 직접 비용이 양도 비용이에요. 그러면서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직접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게 직접 비용이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적어진 것이 직접 비용. 적어지지 않았다면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비용에 대한 이로서 읽어드리면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공증비, 소개비, 그리고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 증권거래세, 채권의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 이 내용이 바로 양도 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어지지 않은 것은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참 까다로울 거예요. 참 까다로우니까 간단히 합시다. 이렇게 나온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론식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정리적 내용이니까 간결하게만 할게요. 간결하게 그 오른쪽 보세요. 페이지 127쪽 보시면 오른쪽 칸에서 박스 나오죠. 박스에서 양도 비용은 직접비다. 그러면서 이 직접비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아니면은요,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수수료란 말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수수료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 작성비 어떨까요? 글자 적어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로서 포함이 됩니다. 자, 이사 비용 어떨까요? 이사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다시 인지대 어떨까요? 인지대가 수입 인지에 대한 일로서 수수료적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대출 이자 어떨까요? 대출 이자가 수수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어떨까요? 신고서 작성비, 작성이니까 글 적어줬죠. 비니까 돈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문제로서 숙달시킵니다. 문제집 봅시다. 문제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183쪽에서 보시면 45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시 차감되는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돼 있죠. 자, 거기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겠죠. 또 필요경비 빼므로써 양도차익 나왔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겠죠. 차장였으니까 소득금액 나오겠죠. 소득금액에서 소기 기본공제 빼면 과세 표준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46번은 다음에 분류를 하고 일단은 47번 갑니다. 4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문제상의 지문이 기니까 물음표 옆 보세요. 물음표 옆 보니까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분명히 안에서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든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든지 이 말이 주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나오죠. 그러면 빨리 생각되는 거 매감 환기 되겠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입니다. 거기에서 기억 끝에 가보니까 매매사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니까 끝에 가니까 감정가액 나오죠. 그리고 니은에서 환산가, 디귿에서 기준시가, 답은 2번 됩니다. 48번 갑시다. 4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맞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맞는 내용으로서 되고 2번 갑시다.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는 실지 취득과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다. 맞죠?
해당 내용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3번에서 양도 차익을 추계 가액으로 계산 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한다. 맞는 문장인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두 개적 내용을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실질 거래가인 양도 차익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교해 드립니다.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시점에 돈 들어온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 시 돈 준 금액으로서 취득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양도비를 취득가액에 합쳐 주어서 필요경비 산출된 금액으로 실가의 양도가액에서 빼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실가에 의한 양도 차익인데 이 내용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실질거래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역할이 양도 시점에서 국가가 정해진 가액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역할이겠죠. 여기는 돈 받았던 금액이고요. 여기는 국가가 정해준 가액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질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취득했던 시점에서 국가가 정해진 가액, 기준시가와 똑같은 역할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입니다.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각각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취득하여서 베란다 확장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취득해서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줘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개괄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서 공제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단어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 개괄적으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계산공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 잘 줄이잖아요. 고등학생을 보고 고딩, 중학생 중딩, 초등학생 초딩, 장관관 총각 총딩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론으로서 말 잘 줄이니까 보세요. 필요경비, 개괄적 산정, 계산공제 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산공제라고 칭하지 않아요. 칭하는 것은 이렇게 칭합니다. 개가치 산정 이렇게 합니다. 왜 개가치 산정 이렇게 칭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역할로서 있는 요 금액을 높게 줄까요? 낮게 줄까요?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면 낮게 주겠죠. 낮게 주니까 개가치 산정 그럽니다. 어떻게 개가치인가를 볼 때 여기에서 취득했던 시점의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과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하고 비교해 볼 때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낮죠. 요 가액을 해줘요. 요걸 해주는데 이 가액에다가 더 낮게끔 3%밖에 안 해줘요. 어때요? 개가적으로서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제 알아야 될 것, 여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때 적용되겠다? 실가 때 적용됩니다. 실질 거래가일 때 적용이다. 그럼 추계 결정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계 결정 적용되는 내용으로서는 뭐였냐면 여기에 대한으로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양도가액이 알 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매, 감, 기 그랬죠. 추계 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이 매, 감, 기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죠. 대입시켜 볼 때 여기에 양도가액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은 매매 사례가. 여가 매매 사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는도 매매 사례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 공제 갑니다. 또 다시 매매 사례가가 또 없다면 뭘로? 감정가.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 공제 갑니다. 감정가 없으면 기준시가겠죠. 여기가 기준시가니까 여기도 뭘로? 기준시가. 또 필요경비 계산 공제 갑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때 적용될까요?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되고 추계 결정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 알고 거기에서 문제 보니까 추계가액으로 계산 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계산한다. 맞죠? 이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경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매, 감, 기로서 적용된다.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했던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 곱해서 산정된다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감, 매, 환, 기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감매가 아니라 매감.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환상,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가야 됩니다. 4번 틀렸죠? 5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49번에 대한 내용 풀지 마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각 물건마다의 국가가 정해준 가액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번 갑시다. 50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상의 지문이 기니까 물음표 옆 보시면 돼요. 물음표 옆 보니까 필요 경비 해당하지 않는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죠. 거기에서 1번 대출 금액의 이자. 이건 수수료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고 4번 양호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직접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 중개 보수 수수료죠.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1번까지만 풀게요. 5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옳은 것, 필요경비 옳은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먼저 수정해 놓고 문제 풀어보죠.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의 나오죠. 거기를 이제 고칩시오. 않은 경우라고 적으세요. 안의를 안은이라고 적으세요. 않은 경우 이렇게 적어요. 연결하면 수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이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를 지우세요. 지우고 한다라고 고치십시오. 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여기에 대한 내용 2번까지도 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안 고치면은 2번 내용도 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수정해 놓고 이제 문제 풀어 드릴게요. 1번에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이자, 자 지연이자 나왔죠. 그러면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 불산입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1번은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고요. 2번에서 자본적 지출도 실지 지출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자, 여기에서 영수증 증빙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만자 때문에 틀렸네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건데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산가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만자 나오죠.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틀린 겁니다. 어디다 파냐면 은행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있으니까 틀렸죠. 은행에 팔았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틀렸고요.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됩니다. 여기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52번까지만 볼게요. 52번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비 포함되지 않는 것 돼 있죠. 거기에서 1번 직접 지출한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 수수료죠. 양도 비용으로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재건축 부담금 자본적 지출 3번 이용페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4번 문장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으나 끝에 가보세요. 끝에 가보니까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습니까? 제외금으로 끝났습니까? 저 한글 공부합니다. 산입으로 끝났죠. 이랬으니까 불포함. 답은 4번. 5번에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 공증비니까 변호사 수수료죠. 그런 의미로서 해당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53번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복습 다시 정리해주고 나서 문제 풀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